성애화는 성적 사랑, 그러니까 섹슈얼리티 또는 에로티즘 이런 거를 표면화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내가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인식하는가.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해석하면 그걸 이제 성애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애화라는 것이 무조건 이 나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나쁜 거, 그 자체는 그냥 무색무취이죠. 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냥 네, 네, 네.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그런 말하면 현상이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네. 어떻게 이제 내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거 조기 성애화라고 말을 쓰는데 네. 여기 정확하게 조기가 무슨 뜻인지 네. 여기 좀 사실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이런 단어를 쓰느냐. 네. 어른이 네.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서 네. 그게 조기죠. 어린 네. 사람에 대해서 성애화하는 거죠. 어른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을 이제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섹슈얼 한다. 오브젝티피케이션 하는 거죠. 네네네. 광고라든가 마케팅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른이 네. 아이를 성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어 가지고 네. 그 어른 그 모델처럼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팔린다 이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네. 돈 때문에 네. 섹슈얼라이제이션을 대연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그 돈 숭배 사상의 노예가 되면서 엉거짓을 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성에 대해서 뭐 저쪽 진영 이제 막시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해방주의자들은 야 그거는 뭐 아이들이 사실 성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예, 네. 그게 프로이드 막시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게 이제 프로이드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위 혁명을 해야겠는데 네네네. 이제 그 자본주의 그 산업 사회에서 혁명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서구에서 그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막시스트 중에 정신분석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기를 뭐 자본가가 노동자 억압하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또 기독교가 섹스를 억압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억압에다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자. 네. 사람들로부터 성의 억압에서 해방시키자. 이런 네. 이론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네네. 뭐 1930년대부터 네네네. 이제 왕성하게 됐는데 이제 프로이드 이론 중에 유아 성욕설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구강기는 애들이 이제 먹는 것에 쾌감을 느끼고 뭐 크면은 뭐 항문에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그걸 이 프로이드가 그걸 갖다가 인펀타일 어린이 맞아 섹슈얼리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어른의 섹슈얼리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이제 그걸 프리제니탈 섹슈얼리티라고 그랬어요. 네. 섹스, 성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쾌감이고 즐거움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아주 발달 단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젖을 빨면서 이제 엄마 젖을 만족할 때 그게 뭐 성적인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프로이드는 그걸 이제 쾌락이라고 보고 이제 이 쾌락이 나중에 어른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섹슈얼리 성도적이 그런 데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섹슈얼리티를 말쓰는데 이 프로이디안 막시스트들이 그 네. 점을 딱 꼬집어 가지고 애들이 프로이드 선생께서 애들한테도 성적인 욕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해방시켜주자.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런 인펀탈 그 어릴 때 그런 성적 경험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토착증이 온다고 봤기 때문에 네네네. 이 프로이드 막시스트들은 도착증도 다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그게 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이제 마르쿠세입니다. 그 라이히도 그랬고 네네. 뭐 미셸 푸코도 그랬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프로이드 이론을 이제 이렇게 응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런 얘기 무슨 과학적, 의학적, 과학적으로 보지만은 네. 이거는 완전히 곡해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프로이드는 성해방을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 해방론자들이 이걸 따다가 자기 네. 이론 개발에 이제 네. 말하자면 오용한 거예요. 네네. 그 프로이드의 그런 관점에 의하면은 사실 그 유아기에 아이들이 뭔가 성적 행동을 하는 거, 뭐 우리가 일례로 뭐 유아 자위라고 하죠. 아이들이 몸 그 발달 과정 중에 자신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지고 신체 뭐를 탐색하다가 나타나는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유아들의 나타나는 특징을 성인의 입장에서 보면서 야 이거 뭐 타락했나 뭐 얘가 뭐 성욕이 있지 않나. 네, 그렇죠. 이게 섹슈얼리제이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른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렇게 본 거잖아요. 보고 네. 그거 뭐 그렇게 해주자 어쩌고 이 섹슈얼리제이션이 아주 그냥 가장 뭐 질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그 슬라이드 이 사진을 좀 띄워드릴 텐데요. 네, 저 보면은 예, 네. 저게야말로 어린아이를 섹슈얼라이즈해서 어른의
섹스 모델처럼 네. 이 꾸미고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건데 이 부모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네. 이 부모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딸을 음. 성화한 거예요. 그러니 무심코 네. 했겠죠. 네. 그 엄마도 모델이었다고 그러던가. 뭐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면 예? 저런 애를 보고 다 좋아할 거지만 누구든지 저 사진을 보면요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끔 돼 있어요. 네. 그게 섹슈얼리제이션이죠. 그럼 이제 뭐 이제 성야를 이제 비롯해서 거기서 또 파생되는 좀 해로. 네. 어떤 거는 또 괜찮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안 되겠네 하는 말씀이 이제 생각이 드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성야가 어떤 경우에 이걸 하면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제 우리도 그걸 하지 말자고 얘기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 의학에서는 항상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길래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결과가 나쁘면 그건 해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성회화가 진행돼서 그 후에 어떻게 됐나를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어릴 때 그런 행동이 이제 성회화된 행동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뭐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네네.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성적 문제를 가지게 돼요. 네. 성장애가 일어납니다. 네, 네, 네. 성의 트라우마를 받으면 성장애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게 이제 뭐 약간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동성애자들이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성폭행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성장애라 그러면 그게 다 들어갑니다. 성기능장애, 뭐 성불능, 성과잉장애. 그리고 막 그 자기 성에 대한 좀 혐오, 이성에 대한 뭐 성을 거부한다든지 성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네. 이게 다 그게 네. 관계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진함장애, 네. 성정체성장애, 이게 트랜스젠더죠. 네. 그다음에 성토착장애. 네. 이게 다 그런 그 어릴 때 성에 관계된 트라우마 때문인데 그 트라우마를 누가 줬겠어요? 가정이죠. 네. 초기 성애화 네. 때문에 그런 일이 난다고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성진보주의자들은 다 프로이드를 이용하는데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의 그 모순이 사실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어른이라 하더라도 네. 성애화의 대상이 되면 네. 꼭 누구든지 좋아하진 않아요. 네. 나는 뭐 좋은 힘에서 당신이 아주 매력적이라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너 나 지금 어쩌자고 이러느냐, 네. 뭐 당신 무슨 의도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나 불쾌하다 이렇게 되면 이 성애화는 완전히 그 죄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알고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네.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약간 좀그 과대망상 중에서도 막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도 나 좋아하나 봐. 저 사람도 나 좋아하나 봐. 이것도 성애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히스테리라고 그래요. 예, 그 모든 인간관계 이제 돌아가는 거를 네, 네. 성적으로 보죠. 네. 매력이냐 아니냐, 나한테 관심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이제 프로이드가 히스테리라고 그랬어요. 그 히스테리를 이제 치료했죠. 네.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히스테리 현상을 잘 이해하면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대 성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맞으면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과장하고 네. 뭐 웃어도 아주 소리 높이 웃고 다 쳐다보게. 네. 그리고 보고 이쁘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도하는데 이제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네. 이제 화가 나고 네. 이렇게 거부하는 걸로 나올 수 있고 이제 맞으면 혼자 방에 틀에 박혀서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은둔, 아이솔레이션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고 그냥 결혼하고 되는데 네네. 맨날 다 그렇고 뭐 자기 짝이 있다 싶어서 네네.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내 짝이다 하고 뭐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순순하게 심플하게. 네네. 요즘은 섹시하냐 안 하냐 가지고 이렇게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자신감이 없으면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아주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즘 뭐 흔히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뭐 비혼, 네. 미혼이 많다고 그러는데 네네. 뭐 제가 그것도 있지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성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가 이쁘게 보여야 된다, 이쁜 옷을 입어라, 야 화장 좀 해라. 부모 이렇게 되면 애들은 섹슈얼라이즈 하는 거죠. 네. 그럼 애는 섹슈얼라이즈 되면 이제 오로지 인간의 가치는 섹스적인 매력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좌절이 언젠가 오게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그 어떤 뭐 철학자들은 네네. 뭐 인간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표시하라, 그걸 눈으로 보고 살아 네. 이렇게 이제 권하지만 네네. 아직은 그게 그렇게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네네. 서로 마음을 보고 인간을 보고 결혼한다 뭐 네. 이랬는데 네. 요즘은 이제 매력이냐 뭐 돈이냐. 네. 아직까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통할 것 같아요.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믿음의 가정을 보고. 네.
네, 우리 다음으로 좀 예, 저기 얘기해볼까요? 이제 네. 그 이제 미국 정신과 학회, 미국 심리학회가 있는데 열심히 해요. 네. 아주 열심히인데 자료도 많고 논문도 많습니다. 네, 네. 그 조기 성애화가 얼마나 나쁜지, 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트라우마를 주고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네. 그걸 이렇게 하는 연구들이 많아서 네. 그 점을 꼭 아십시오. 성애화는 그 긍정적으로 되고 발전적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여간 인격이 상호간에 네, 네.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네. 이 성애화가 아주 위험으로 다가와요. 음.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요즘 그런 문제 특히 센시티브해져서 네. 아주 모든 날카로워요 신경이. 음. 낙고가지고 마치 남자들 모든 세상의 남자들하고 모든 세상의 여자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아주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남자 여자는 서로 좋아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네. 모르겠어요. 뭐 실제로는 좋아하면서도 그냥 뭐 인터넷 보면 서로 혐오하는 글들이 네. 난무하는 거 보면 네. 아 이거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네. 정말 이런가?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릴 네. 때 그 성적 트라우마를 네. 받으면 주로 나타나는 그 후의 현상이 이제 히스테리였는데 네. 요즘은 이제 히스테리 현상은 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아 저거 왜 뭐 관심 끌려고 저러나 하는 걸 이제 모두 느끼기 때문에 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게 제일 흔한 게 불안장애, 우울증, 예, 그다음에 이제 강박증, 네. 이제 이팅 디소더로 나타나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 이제 먹는 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해도 좀 이해가 가요. 먹는 욕망과 네. 성적 욕망은 욕망으로서는 같은 거니까 네. 이 모습을 달리한 거라고 네, 볼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거 이제 환자들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왜 그렇게 됐니 하는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사진을 쭉 보면 네. 그게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반드시 무슨 그렇죠. 원인이 있는데 네. 그 원인이 어릴 때 트라우마예요. 그 트라우마 중에 제일 그 센시티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 오래 남고 기억이 되고 회상이 되고 쭉 하는 게 이제 그 성적인 거예요. 그만큼 그 성적인 것이 중요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릴 때 엄마한테 이제 맞은 경험은 다 잊어버려요. 네, 맞아요. 근데 엄마가 나를 데리고 남자인데 나를 데리고 여탕에 갔다 이거예요. 근데 생전은 안 잊어버려요. 그때 여탕 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바로 엄마가 무심코 네. 엄마가 가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저도 임상에서 이제 본인데 네.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사춘기 그 아들을 네. 엄마가 때밀이 준다고. 아이고. 예 그래요. 너무 나가. 벌써 이제 예 그런 네, 것이 너무 이제 위험한 예 일이죠. 네. 그런 걸 이렇게 아이고.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네.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제 현대 문화 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이런 그 섹슈얼리제이션의 메커니즘을 네. 마케팅에 네. 이용한다 그죠. 네. 그럼 광고지 결국은. 네. 근데 이게 그 자본주의와 섹슈얼리제이션과 결합한 형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막시스트 페미니즘에서는 강력히 지금 저항하는데 그 점은 우리도 반대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선진국에서 벌써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에서요, 이 어떤 신문사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요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엄마들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어떤 그 대답을 네. 했겠느냐? 뭐 이제 그 논문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도출했다 그러는데 네. 첫째는 아이들의 환경을 너무 그 성적인 것으로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제 벽지 같은 거예요. 애들 방에 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지를 뭘로 선택하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옷, 네. 장난감, 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식당이나 이런 데 서비스 이런 것을 섹슈얼라이즈 하지 말아라 하고 요구했어요. 네. 여자 성인 여자를 볼 때 섹시하다고 보는 그 기준을 네. 애들한테 이제 인형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 여자애들이 이제 그걸 좋아하고 사니까. 네. 그럼 그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다. 엄마도 그걸 네. 사주고, 네. 아빠도 사다 주고. 네. 이게 무심코 하는 행동인데 이제 부모들께서는 네. 그런 행동이 마케팅에 속아간 거고 결과적으로는 조기 성애화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어린애가 어차피 소비자니까 네네. 걔들한테도 이런 위험을 좀 알려주자, 알려줘야 된다고 학교에서 얘기해 주라 뭐 이런 얘기를 부모들이 요구했어요. 네네. 가능할까요? 글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선생님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당연히 이런 일에 가능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대기업에서는 그 뭐 글쎄 그걸 이런 상상을 하면 안 되지만 네네. 하여튼 그 사람들의 그 파워가 네. 뭐 소위 로비력 네네. 예 대단하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네. 들리게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냥 별 기사거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신기할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막 구태연하게 들린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부모니까 어디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싫다 이거죠. 부모들이 우리 얘기하는 거를 신문에 크게 내달라 이겁니다. 미디어들이 네네. 이 섹슈얼리제이션, 섹슈얼 오브젝티피케이션에 패시네이트 돼 있어요. 그게 매혹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이게 뭐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거, 뭐 고전적인 거, 뭐 관습적인 거, 네. 특히 이제 종교적인 거 이런 네. 얘기를 하게 되면 재미없어하고 네. 진보하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 진보적인 이런 걸 왕성해지면 결과적으로 더 안 좋은. 병이 생겨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병이 네네. 생깁니다. 그 성적 트라우마를 이렇게 정신분석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성적 트라우마를 받으면 그걸 극복하려고 네네. 자꾸 시도해요. 시도해서 괜찮은 걸 확인하려고 그래요. 네네. 내가 그때는 트라우마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뭐 좋았다 하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그걸 시도하는데 그게 결국은 시도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문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적 문란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게 좋아서 그러는 것뿐만은 아니에요. 네.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시도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왜 하면 그 담장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 다치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는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요. 그게 이제 모험을 해서 나 이제 올라가도 돼 하는 거를 자기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요. 자꾸 다치죠. 극복했다. 극복했다는 그거를 엔조이 하고 싶은 거죠.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보수주의자가 돼요. 네. 결국은 뭐 옛 성현의 말씀이 맞고 네. 우리 부모님 말씀이 맞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데 왜 학교에서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거를 굳이 옆에 놓고 네. 뭐 이렇게 뭐 혁명적이고 선진적이라 하면서 이런 걸 교육을 하는지 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하고 네. 겁을 먹고 네네. 뭐 열등감 때문에 네. 나는 무식하니까 네. 그리고 뭐 찔찔맨다 그럴까요? 네. 그럼 아무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이제 보고 네. 교회 어린아이들은 자꾸 교회를 떠나고 네. 해야 될 숙제가 속상해. 해야 될 숙제가 참 많네요.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게 그 사이에 너무 이렇게 좀 나갔기 때문에 네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네. 그래도 뭐 늦은 법은 없고 네. 이제 소망을 가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수라도 이런 그 이제 활동을 네. 이제 하고 하는 게 목사님 하시는 게 아주 훌륭하시고 정말 귀하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애화 그리고 이제 조기 성애화가 뭔지에 대해서 뭐 여러 방면으로 좀 나눴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우리 1부를 마치고 다음 2부 때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